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난 휴일에 발생한 강원 양구와 경북 군위에서 아직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흘째인데요. 연무와 돌풍 때문에 주 불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양구 산불의 원인은 50대 남성이 낙엽을 태우다 산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죠. 지금까지 축구장 크기 1000배 넘는 산림이 소실됐고 진화 대원들의 사투를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오늘 늦은 오후부터 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더 이상의 화재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의 때이른 더위에 대기가 무척 메마른 상태였죠. 텃밭 가꾸는 분들 단비 소식 무척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미리 준비할 일들 없는지 관련 소식을 잠시 후 텃밭 가이드 시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4월 12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해 주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의견 남기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에서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퀴즈로 문을 엽니다. 새농퀴.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풍성한 선물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농퀴 두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한희정입니다. 이번 주 새농퀴의 정답인 이 꽃의 이름은 푸르스름하다를 의미하는 아라비아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대롱 모양으로 피는 타원형의 꽃잎이 네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요. 꽃이 한 줄기에 여러 무더기로 피어서 나기 때문에 꽃 하나는 작아도 꽃들이 모여 있으면 제법 큰 무리를 이루게 되죠. 안녕이라는 인사는 내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도 나는 느낌으로 알 수 있었지.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변해가는 너의 마음이 내게 날카로운 흔적을 남겨도 보고픈 건 미련이 남아서일 거야. 이제 내 품에서 벗어나고 있네. 이선희 씨의 노래인데요. 이 노래의 제목에도 이 꽃이 등장하죠. 이 꽃의 배경으로 함께 나눈 사랑, 우정, 이별 이런 아름다운 추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꽃은 연한 보라색이나 자주색, 흰색 등을 띠고 있는데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흰 꽃의 꽃말, 아름다운 맹세가 떠오르는 것 같은데요. 향기가 일품인 라로 시작하는 세 글자의 봄꽃,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내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산 공익직불제 중에 경영 이양직불제라는 게 있는데
신청 건수가 너무 적어서 이게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걸 개선하는 내용이 들어간 수산공익직불제 개정안이 발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만 65세에서 만 75세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수산부분 경영 이양 직불제 대상 연령을 만 80세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공익직불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가 됐는데요. 정겸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산공익직불제 중에 하나인 경영 이양 직불제, 이게 신청 인원이 너무 적어서 애초부터 잘못 설계된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도 이것을 개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현재 수산직불제법에 따르면은 경영 이양 직불제 대상이 만 65세에서 만 75세로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은 경영 이양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75세까지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만 75세에 경영 이양 직불제 신청을 한 경우라면 1년만 직불금을 받고 이게 끝이 난다는 거고요. 또 직불금 규모도 연간 최대 1,44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어서 이게 차라리 어업을 계속하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이유로 참여 인원이 적었던 겁니다. 네. 당연히 이제 신청 전에 계산을 해보게 될 테니까 이게 늦게 신청하면 뭐 1, 2년 받다 끝이 나니까 건수가 적었단 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해 경영 이양 직불금 수령 어업인 숫자가 단 6명에 불과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건 당초에는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정부의 계획과 또 큰 괴리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노령어업인이 만 55세 이하의 후계어업인에게 어떤 개원 자격을 이양하면 이게 직불금을 받게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연령대에서 참여율이 높아야 하는데, 이게 연세가 높으신 분들일수록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으니까 이 신청이 젖어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한시적이 이게 언제까지 갈진 모르지만 직불금 지급 연령을 5살 정도 좀 높여보자, 신청을 좀 많이 받아보자, 이런 계획을 세운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직불금 수정 대상을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만 80세까지 늘리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네. 현행과 비교하면은 만 75세의 경영 이양 직불제에 참여를 하면 기존에는 1년만 직불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게 80세까지도 하게 되면은 추가로 5년을 더 이제 직불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청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되는데요. 다만 요즘은 일이 가능한 연령층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 고령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업 가능 연령, 이게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서 결과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농식품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놨군요. 그렇습니다.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이게 검출되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봄철을 맞아서 영농 활동, 입상객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농장 내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는 게 이번 방역 강화 대책을 내놓게 된 이유라고 농식품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어디까지 그 멧돼지가 내려왔을까요? 이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의 검출 지역, 이게 뭐 경기 강원은 이미 넘어섰고요. 그리고 충북, 충주하고 보원, 여기에 대해서 지난 2월에는 경북 상주와 울진, 문경에서도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사체가 발견이 됐습니다. 특히 봄철인 4, 5월이 멧돼지의 이제 출산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때가 지나면서 이후 이제 개체수가 급증을 하고요. 또 수풀이 우거지게 되면서 폐사체 수색과 포획이 또 어려워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또 하나 더 하면은 입상객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산 우려가 커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네. 방역을 강화할 시점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어떤 대책으로 추진합니까? 일단 이달 중으로 아프리카 야생 멧돼지에 대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 차단, 상시 관리 대책을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내용은 전국을 집중 관리 지역, 그리고 기존 발생 지역, 그리고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은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사전 예방 지역 등으로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연중 상시 관리에 들어간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올해 전국 야생 멧돼지 서식 밀도를 제곱킬로미터당 0.7마리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비발생 지역인 사전 예방 지역까지 포함해서 포획 목표를 설정을 하고 연중 상시 포획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농장에서도 질병 유입을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방역에는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네. 식품 제조업체가 생산한 식품을 포장을 달리해서 사료로 판매할 때 별도의 사료 제조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런 유권 해석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법제처가 밝힌 내용인데요. 법제처에서는 행정부 내부 견해를 통일을 해서 일관성 있게 법령을 적용 집행하기 위한 조치로 정부 유권 해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식품 제조업자가 식품을 생산하면서 포장만 달리해서 사료로 판매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료 제조 시설을 별도로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의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공정 없이 그냥 포장을 바꾸는데 사료 제조 시설을 갖춰야 하느냐, 이게 관건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현행 식품위생법령에서는 식품 제조 시설 그리고 그 밖의 시설은 분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치는 식품 제조 과정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식품을 사료로 포장만 달리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나 공정이 추가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위생이나 안전상 위해가 이제 발생할 우려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료관리법령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사료 제조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아주 당연한 일로 보이는데요. 법 개정은 또 이렇게 또 따져봐야 하는가 그렇게 싶기도 합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농부들을 위한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텃밭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청취자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관장님 지난 며칠 진짜 초여름 같은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 이렇게 갑자기 더워지면 농사 지을 때는 어떤가요? 주변에 있는 풀들이 부쩍 자라고, 그리고 또 이게 계절이 갑자기 빨리 오는 거 아닌가 이런 그런 드럼이 좀 있습니다. 네. 할 일은 머릿속에 계획은 세워놨는데, 네. 갑자기 더워지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다행히 오늘 비 예보가 나왔네요. 네. 한동안 날이 가물었는데 비가 또 오후부터 이렇게 오기로 이렇게 예보돼 있어서 또 많은 양의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동안 가물었던 밭들이 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반가운 비인데 미리 준비할 일들도 있을까요? 네. 이렇게 또 많은 양의 비가 올 때는 이랑과 고랑 사이에 이 물들이 고이는 것이 없는지 잘 살펴서 배수로를 확보해 줘야 합니다. 네. 텃밭의 경우에는 또 내 밭만 이렇게 물을 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웃하고 있는 텃밭과의 관계도 좀 중요해서 좀 주변의 물들이 좀 내 밭에 고이지도 않고 내가 남의 밭에 피해를 주지도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웃 텃밭의 배수로가 함께 이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이웃과 잘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처음 할 때는 그게 잘 눈에 안 들어오겠네요. 네. 내 밭이랑 고랑만 살피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이웃 텃밭에 좀 어디가 막혀 있다. 네. 그걸 내가 가서 이렇게 좀 뚫어도 됩니까? 해주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또 그쪽에서 또 계획이 있을 수 있어서 네. 좀 미리 조심스럽네요. 잘 알아서 서로 이제 좀 소통을 해서 그런 양해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좀 형성해 두셔야 됩니다. 텃밭 이웃도 네. 연락을 하고 지내야겠어요. 네. 예. 자, 이 조심할 점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세요. 네.
그 또 이제 막 그 트랙터로 갈아서 이렇게 조성한 텃밭의 경우는 이게 많은 비에 의해서 좀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갑니다.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볏짚이나 낙엽을 두툼하게 두둑이에 올려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 이렇게 흙을 덮어주는 것을 이제 멀칭이라고 하는데요.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흙이 유실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비가 안 와서 가물 때는 수분을 지켜주는 증발을 막아서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작물에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열매가 갈라지거나 터지는 것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잡초가 자라는 것도 당연히 막아주게 되겠죠. 네, 볏짚, 낙엽 평소에 잘 확보해 놓으라고 늘 말씀해 주셨죠. 이런 흙, 낙엽, 볏짚 이러면 돌은 어디 활용할 데가 없을까요? 텃밭을 여기에 이제 텃밭을 에워싸서 두둑 높이만큼 이렇게 담을 형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판자를 덧대거나 이제 돌을 쌓아서 흙이 유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경우입니다. 네. 틀로 이제 보호를 하는 경우인데 흔히 이제 이것을 틀밭이라고도 하고 상자 텃밭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흔히 이제 쿠바에서 이걸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서 토양이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틀을 세워서 밭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밭에 소중한 흙을 지키자. 네. 아예 판자로 탁 막아 놓는 걸 틀밭, 상자 텃밭이라고 불렀군요. 아까 풀이 쑥 올라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새싹의 꽃에 지금 막 아주 많이 피어 있죠? 네. 지금 제 텃밭의 풍경을 보면 저장했다가 심은 무와 배추 그리고 당근 이런 애들이 심어져 있는데 무와 배추는 꽃을 피우기 시작을 했고요. 당근도 잎이 무성해져서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겨울을 난 대파도 씨앗을 맺기 위해 지금 꽃망울이 이렇게 맺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지금 수확하는 작물도 있을까요? 네, 수확하는 작물도 있습니다. 겨울을 난 시금치와 쪽파 그리고 부추는 수확을 해서 먹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시금치는 꽃대로 올려서 꽃을 피우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확철이고요. 꽃대를 올린 상태의 시금치도 수확해서 먹을 수 있지만 씨앗이 당장 맺히면 먹지 못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쪽파는 5월이면 잎이 말라서 땅속 줄기가 여름 휴면에 들어갑니다. 휴면에 들어간 땅속 쪽파는 캐서 양파망에 말려두었다가 7월부터 다시 파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추도 말씀하셨는데 요즘 맛이 어떤가요? 네, 봄에 올 들어 처음 수확한 부추는 흔히 어른들이 보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맛과 향이 아주 좋기 때문인데요. 예. 2월에 또 이외에도 2월에 파종한 백합이라든지 홍화와 완두도 지금 이제 싹을 내밀어서 성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콩 이제 기르는데 관심 많은 분들 계신데 완두콩 키우는 분들이 좀 신경 쓸 부분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완두가 이렇게 싹으로 땅 밖으로 이렇게 싹을 내밀었는데요. 이제는 완두 넝쿨이 붙잡고 올라갈 것을 준비해 줘야 합니다. 네. 보통 가지가 많이 있는 마른 나뭇가지를 꽂아주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을에 파종한 보리와 밀 옆에다 이렇게 파종을 했기 때문에 보리와 밀을 붙잡고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는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붙잡고 올라갈 만한 그런 유인줄을 또는 나뭇가지를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그냥 쭉 뻗은 것보다는 가지가 좀 있는 게 더 좋은 붙잡을 거군요. 게 많겠죠. 알겠습니다. 자, 감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아직은 싹이 다들 안 나와 있을 텐데요. 이번 비가 그치면 아마 이제 감자 싹이 예쁘게 나올 겁니다. 드디어. 예. 네, 기온이 올라가면서 보통 3주 정도 걸려서 이렇게 싹이 나오는데 이제 비 그치면 아마 3주쯤 돼서 싹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 경우에는 좀 흙을 긁어서 싹을 덮어주는 북주기를 해야 합니다. 싹이 예쁘다고 그냥 부시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덮어주면 또 싹이 또 삐져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흙이 덮어준 양만큼 그 안에서 감자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북주기를 자주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북주기 할 때는 완숙된 거름과 흙을 함께 섞어서 거름 주는 것을 겸해서 이렇게 북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텃밭 특히 열매 채소 좋아하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네. 요즘 모종 가게에 열매 채소 모종들도 나와 있습니다. 가지, 고추, 토마토, 오이와 같은 이런 모종들인데요. 하지만 시설하우스가 아닌 노지 텃밭에는 아직 심을 때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시설하우스 농가들을 위해서 나온 모종들인 셈이죠. 네. 네. 그래서 보통 5월 초가 돼서 최저 기온이 안정적으로 10도 이상 되어야 이렇게 심을 수 있거든요. 벌써 서둘러 심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텃밭에 노지인데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않으면 뿌리 활착이 되지 않고 또 성장을 위한 질소거름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하지를 않습니다. 예. 냉해를 입을 수도 또 있고요. 반면에 이 정도의 날씨에는 이들 작물에 그러니까 고추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것을 모종이 아닌 씨앗 상태로 이렇게 파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종보다는 더디게 아무래도 자라겠지만 뿌리를 깊게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토종 씨앗에 대한 얘기도 오늘 좀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지난번 울진의 산불 지역 토종 씨앗 보내기 하고 나서 맞아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씨앗을 나눔할 것을 약속을 해드렸었는데요. 좀 안내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원 씨앗도서관에서 씨앗을 대출하고 있습니다.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두드림에서 휴관을 하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종 씨앗을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50여 종의 토종 씨앗을 분양 중인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3가지 정도를 선택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직접 방문하셔서 대출 서류에 개인정보 기록을 한 이후에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대출이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으셔서 반드시 씨앗으로 반납하셔야 하고요. 책을 빌리는 것과 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청취자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또 우편으로도 보내주기도 하니까요. 꼭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토종 씨앗 50종 가운데 3가지 뭘 고를 수 있을까 아주 기대에 부풀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 질문 몇 가지 보고 가죠. 5718님, 관장님 검은콩 파종 시기는 언제입니까? 저는 서귀포입니다 하셨네요. 네, 지난 방송에도 한번 소화했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추석 즈음에서 제주도 지역은 그 마늘을 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늘 파종 시기에 맞춰서 수확할 수 있으려면 5월 말쯤에 이렇게 파종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서연님, 잡초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까? 뽑다가 다 못 뽑겠어요 하셨어요.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네. 저 같은 경우도 잡초를 많이 활용하는데요. 아까 볏짚이나 낙엽 대신에 잡초를 뽑아서 이렇게 멀칭하는 식으로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물이 심어져 있는 두둑 이랑 위에는 풀을 뽑아주는 게 좋고 없도록 예. 대신에 고랑이는 조금씩 남겨서 계속 덮어줄 만한 풀들을 키우는 게 좋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토양이 유실되면서 그런 유실되는 토양을 붙잡아주는 역할들을 네. 이 잡초들이 또 하기도 하고 거름이 흘러내리면 그걸 또 소비해서 냇물이라든지 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해 주기도 하기 때문에 네. 잡초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가져올 생각 마시고 바로 옆에서 네. 자라면 뽑아서 올려주고. 네. 자, 한 가지만 더 볼까요? 8057님, 관장님 안녕하세요. 텃밭 시금치가 너무 안 자란다고만 생각했었는데 고라니가 잎을 뜯어 먹었다고 보셨나 봐요. 네. 고라니 퇴치법 좀 알려주세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고라니 같은 경우는 고라니 망을 외곽으로 이렇게 두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펜스를 쳐야 하는군요. 네. 망으로.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4999님이 알림 문자를 주셨는데 경기 양평군 용문산 친환경 농박물관에서 토종 농업을 테마로 한 100년 씨앗 1000년 티움전이라는 걸 4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한다고, 또 많은 분들 저희 청취자분들 다 이쪽 좋아하시니까 관심 부탁드린다고 4999님 알림 문자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텃밭가이드 오늘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오로지 승리에 눈이 가려 어떻게 승리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손자병법에는 승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부수어 놓고 이기는 깨트릴 파자에 이길 승자, 파승의 승리와 상대방을 부수지 않고 이기는 온전할 전자에 이길 승자, 전승의 승리입니다. 손자병법 모공편 원문은 이렇습니다. 범용병지법에는 무릇 군대를 운영하는 원칙에는 전국 위상이요 상대방을 온전히 해놓고 이기는 승리가 가장 최고의 승리이고 파국 차지라 상대방을 무차별하게 부수어 놓고 이기는 승리는 하책이다. 상대방을 완전히 부숴놓고 이기면 그 승리는 그다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원한과 보복이 반드시 계속될 것이고 승리해도 파괴된 현장에 내가 얻을 것은 별로 없을 것이며 상대방이 난 상처만큼 나도 상처가 날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이기는 사람도 지는 사람도 기분 좋게 이기고 기분 좋게 지는 방법을 찾아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백전백승의 승리가 위대한 승리가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 부전이 승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승리라는 것이 모든 동양의 병법에서 강조하는 온전한 승리, 전승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조직과 인간 간의 갈등과 의견의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갈등은 대화와 협상으로 풀어야지 무조건 싸우고 보자는 식의 해법은 하수들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무조건 싸움으로 승부를 본다든지 법정에 가서 승부를 보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가족과 친한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을 때 법정에 가서 승리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승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싸워서 이긴 승리는 상대방과 나에게 모두 큰 상처로 남기 때문이죠. 싸움은 이미 시작되는 순간 큰 피해를 전제로 합니다. 승리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대응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생사를 가르는 전쟁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손자병법의 결론입니다. 부수지 않고 온전하게 이기는 승리, 온전할 전자 전승,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승리의 지혜입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희였습니다.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건조함을 해소해줄 단비가 내리겠습니다. 고온 현상도 점차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낮에 서울은 20도, 춘천 24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조금 낮겠지만 광주는 27도, 대구 30도로 남부지방은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경기 남부, 강원, 충청 북부, 제주도에 최고 30mm, 그 밖의 지역엔 5에서 10mm의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고온 현상도 점차 누그러지겠고요. 선선한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요일 산불이 아직 잡히질 않고 있네요. 네, 어제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경북 군위와 이 강원 양구의 산불이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군위 산불은 어제 낮 진화율이 50%였는데 지금까지 그 진화율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요. 또 산불 영향구역은 283헥타르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산불 대응 단계도 3단계로 격상이 됐고요. 3국유사면 학성리 부근까지 불이 번지면서 30여 가구 주민 40여 명이 마을회관으로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양구 산불도 연무와 돌풍이 이어지면서 주불 진화에 실패했습니다. 어제 날이 밝으면서 헬기를 투입하려고 했는데 오전에 안개가 짙어서 헬기가 출동하지 못했었고요. 정오가 되어서야 헬기가 투입됐으나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양구 산불은 진화율 75%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피해 지역은 759헥타르에 이릅니다. 네. 검찰이 어제 검사장 회의를 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관련 법안을 저지하기로 했다고요? 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에 대해 검찰이 조직적으로 반대 입장을 정하고 입법을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검사장들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지 못하면 중대범죄 대응 역량을 심각하게 저해야 할 우려가 크고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어떻게 국회 입법 활동을 막느냐라는 기자들의 질의에 김우곤 대구지검장은 별다른 대응 방안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검찰이 앞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 국민을 앞에 놓고 생각하자는 것이라면서 이 국민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가열차게 비판해달라라며 논쟁에 적극 임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호수 검찰총장도 어제 회의 모두 발언에서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직을 걸고 맞서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의 발언을 생중계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에선 어떤 반응인가요?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이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고요.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이 이견이 있으면 지휘 행정부를 통해서 의견을 전달해달라라며 언론을 상대로 직접적인 정치 행위를 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책의원총회를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고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서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장관 후보자 관련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요? 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인 정호영 경북대 병원장이 경북 구미에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3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지는 경북 구미시 도계면에 있는데요. 이 1,500제곱미터 규모로 정호영 후보자는 지난 98년 이 땅을 1,600여만 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 농지를 구입하려면 영농 계획 등을 밝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하고요. 이 타인에게 경작을 맡기려면 농어촌공사의 계약서를 쓰고 위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호영 후보자는 별도의 위탁 절차 없이 20년 넘게 인근 친척에게 농사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호영 후보자는 인근 산동읍에 3,000여 제곱미터의 논과 밭 2필지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지난 87년 구입한 땅으로 현재 6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땅 역시 정의용 후보자는 친척에게 농사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정의용 후보자는 두 곳 모두 문중의 부탁을 받고 구입한 땅이고 구입 당시 외과의사로 한참 바쁘던 시절이어서 이 서류나 절차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해명했는데요. 자신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고 형편이 어려웠던 친척들이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떠안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냈다고요? 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그동안 이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서 집값이 올랐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새 정부가 시작되면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그런데 어제 원희룡 후보자는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나친 규제 완화와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는 윤석열 정부의 청사진에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보호장치를 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역시 인수위는 임대차 3법에 대단히 부정적이었는데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네. 이는 규제를 잘못 건드렸다가 또 집값이 뛸지 모른다라는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집값은 지난해 말부터 하향세인데 이 거래량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수위가 규제를 없애겠다는 분위기를 풍기자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한 상황인데요. 이에 이런 분위기가 인수위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으로 언론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인수위가 나이 규정을 통일하기로 했다고요? 네, 인수위원회는 어제 이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우리나라에는 현재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 분쟁이 지속돼서 불필요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발생해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서 이 법령상 민사 행정 분야의 만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다음 현재 연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의 정비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9,028명이 나왔습니다. 지난 2월 22일 99,562명의 확진자가 나온 이후 48일 만에 10만 명 이하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보이지만 지난주 월요일과 비교해봐도 3만 6천여 명 정도가 적습니다. 오늘은 다시 20만 명대의 확진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지난주와 비교하면 5만여 명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역당국과 국내 연구기관은 전반적인 확진자 수 감소세를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099명으로 아주 조금씩 줄고 있는 추세이고요. 사망자는 258명으로 여전히 많은 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서울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2명이 숨졌는데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고요? 네, 어제 새벽 6시 33분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고시원 2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50대와 70대 남성 2명이 사망했는데요. 그 외에 17명은 자력 대피했고요. 이 추가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10여 분 만인 오전 6시 42분쯤 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해서 7시 15분쯤 큰 불길을 잡고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 측은 고시원 구조상 방 안에서 불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6살 아이를 방치해서 숨지게 한 친모가 구속됐다고요? 네, 지난 8일 이 충남 아산시에서 6살 된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경찰이 부검을 해봤더니 사인이 아사, 그러니까 제대로 먹지 못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이에게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등 왜소해 보였다고 하는데요.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친모는 보름 이상 집을 비운 채 아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아동은 장애가 있고 몸이